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투자할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감정에 대한 겁니다. 왜 우리는 주가가 막 오를 때 흥분해서 따라 사고 또 떨어지면 공포에 질려서 다 팔아버리는 그런 실수를 자꾸 반복하게 될까요? 오늘 이 감정에 휘둘리는 투자에서 벗어나서요, 스스로 운전대를 딱 잡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 면허 없이 운전하는 사람 없잖아요. 당연히 위험하니까요. 근데 투자는 어떠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아무런 계획이나 원칙도 없이, 그러니까 무면허 상태로 이 위험한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운전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투자의 본질을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투자를 처음 시작하면요, 꼭 이런 기분이 들죠.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수석에 앉아있는 동승자 같은 느낌이요. 시장이라는 차가 막 롤러코스터처럼 급출발하고 급정거할 때마다 그냥 속수무책으로 흔들리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 불안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운전석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런 경험 혹시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남들이 돈 번다는 소식에 막 조급해져서 급등주 쫓아가고 시장이 조금만 하락해도 무서워서 그냥 다 팔아버리고, 이건 마치 지도도 없이 다른 차들만 맹목적으로 따라가다가 길을 잃는 거랑 똑같아요. 결국 목적지에는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멀미와 함께 계좌 손실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우리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요? 이게 뭐 단순히 제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사실 이건 우리 뇌에 아주 오래전부터 내장된 일종의 심리적인 경향 때문이에요. 자, 그럼 우리의 이 고장난 GPS, 즉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제가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10만 원을 버는 기쁨하고 10만 원을 잃는 고통,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크게 느껴지세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 즉 잃어버리는 고통을 훨씬 더 강렬하게 느낄 겁니다. 바로 이 현상을 손실 회피라고 부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요, 우리 인간은 이익의 기쁨보다 손실의 고통을 무려 2배나 더 크게 느낀다고 해요. 이게 바로 주가가 내 생각과 다르게 떨어졌을 때 손실을 확정하기 싫어서 손절을 못하고 끝까지 버티게 만드는 가장 큰 심리적인 이유인 거죠. 행동경제학의 전망이론은 이걸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손실이 나면 본전만 찾자는 생각에 오히려 더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난 종목에 돈을 더 넣는, 소위 물타기를 하다가 손실을 눈덩이처럼 키우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의 판단을 가로막는 심리적인 안개는 더 있습니다. 특히 저 매몰 비용 오류는 정말 위험해요. 아니, 내가 여기에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지금 팔 순 없어. 이런 생각에 빠져서 가라앉는 배에 계속 돈을 쏟아붓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주범들입니다. 자, 그럼 이 고장난 GPS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이 감정이라는 짙은 안개를 뚫고 안전하게 운전하려면 아주 명확한 도로교통법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그 3가지 핵심 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3가지 원칙은 그냥 뭐 좋은 습관 이런 게 아니에요. 앞에서 말한 우리의 고장난 GPS를 교정하고 감정적인 실수를 막아주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들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원칙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원칙은 바로 분산 투자. 이건 사실 심리적 안정감을 돈으로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종목에 모든 걸 거는 몰빵 투자는요, 타이어 하나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펑크 한 번 나면 그냥 모든 게 끝나는 거죠. 하지만 서너 개로 투자를 나눠두면 한 종목이 좀 흔들려도 내 포트폴리오 전체는 굳건하니까 여러분은 밤에 훨씬 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장기적인 관점을 갖는 겁니다. 매일 오르내리는 주가 그래프 있잖아요. 그건 운전할 때 창밖으로 빠르게 휙휙 스쳐 지나가는 풍경 같은 거예요. 거기에 한눈 팔다 보면 사고 나기 딱 좋죠. 우리는 저 멀리 있는 목적지, 즉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가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런 단기적인 소음에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복리의 마법이 진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원칙은 감정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바로 시스템이죠. 시장의 하락을 공포가 아니라 와, 세일 기간이다
라고 바꿔버리는 생각의 전환. 이게 바로 적립식 투자의 핵심이거든요. 매달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사모으면 시장의 변동성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원칙이라는 안전벨트를 딱 맸을 때 비로소 초보 투자자가 가장 빠지기 쉬운 위험한 과속 함정, 바로 급등주를 추격하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FOMO와 뇌동매매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명확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감정적인 투자자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반응해요. 하지만 원칙을 가진 투자자는 미리 정해둔 계획에 따라 행동합니다. 남들이 막 열광할 때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원칙에 맞는 가격인가를 먼저 묻는 거죠. 결국 이 작은 차이가 계좌의 색깔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문제를 진단했고 해결책도 알게 됐습니다. 이 원칙들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불안에 떨던 동승자에서 벗어나 자신 있게 운전대를 잡는 진짜 운전자로 거듭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슬라이드에 있는 문구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감정에 휩쓸린 투자의 끝은 대부분 이렇게 후회로 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실패의 고리를 이제는 우리가 끊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투자의 핵심은 이겁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많이 하는지의 지식 싸움이 아니라 내가 정한 원칙을 얼마나 지독하게 지켜내는가의 끈기 싸움이라는 거죠. 복잡한 분석 도구보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나만의 원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은 감정이라는 동승자를 뒷좌석에 딱 앉히고 이성이라는 운전대를 직접 잡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내 투자의 운전대는 과연 누가 잡고 있습니까?